지난해 우리나라에서 19만 2천 쌍이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인데요. 반면 외국인과의 혼인은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교수님 주변엔 국제 결혼한 부부가 많은가요? 네, 저희 집안에 둘이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에 좀 충격이었겠지만 지금은 그 두 사위가 워낙 좋은 사람들이라서 아주 좋습니다. 대한민국에 실제로 혼인율은 감소했지만 국제 결혼율은 늘었다고 해요. 교수님이 생각하신 국제 결혼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옛날에는 국제 결혼이 참 바람직하지 않은 결혼이었잖아요. 한때 우리 참 어려웠을 때, 전쟁 끝나고 어려웠던 시절에는 썩 좋게 안 보이던 시절이 있었죠. 결과적으로는 기회가 많아진 거잖아요. 옛날에는 대개 동네에서 결혼하는 거죠. 이제 너무나 이동이 편해졌으니까 만나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히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고, 아마 초창기에는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부모의 허락을 받는다든가 양가의 축복을 이끌어내는 게 힘들었겠지만, 지금은 서양은 그건 이제 이슈도 아닌 그냥 선택의 문제인 거고. 이게 얼마나 빠른 변화입니까? 제 기억으로 60년대 후반에 나온 영화예요. Look Who's Coming to Dinner라는 제목이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시드니 포와티에가 백인 여성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는 거예요. 서양의 풍습이 딸이 남자가 생기면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 표현을 집에 데려와서 부모한테 소개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도 차리고 이러면서 계속 살펴야 되는 거죠. 그 영화의 충격적인 장면이 문 열고 탁 들어오는데 흑인 남자가 딱 들어오니까 왠지 완전히 긴장한 거죠. 그 장면을 아주 점잖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 거죠. 그게 60년대 후반 영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불과 50여 년 전이잖아요. 지금 그냥 그게 큰 이슈가 아니잖아요. 많은 우리나라 부모님들도 이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열려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러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부모들이 많겠지만. 그러면 지금은 인식이 유해진 이유가 단순히 많아져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동물행동학이나 행동생태학 분야에서는 연구 주제로 오랫동안 갖고 있었거든요. 영어로는 xenophobia라고 부르는데, 외지인에 대한 혐오감, 외지인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어느 동물 집단이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잦아지면 그런 두려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너무나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더 이상 걱정해야 될 그런 이슈도 아니게 된 거죠. 기본적으로는 전 그게 제일 컸다고 보고요. 우리나라의 경험만 놓고 본다 그러면 가장 결정적인 사건의 연속은 농촌의 젊은 여성들이 다 도시로 떠나고 난 다음에 농촌 남성들이 결혼 상대가 없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국가가 어떻게 장려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개별적으로 시작한 일이었잖아요.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이런 곳으로 나가서 여성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여성들을 모시고 왔잖아요. 그 무렵에 그 언론들의 반응이나 이런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거든요. 국가는 그거를 무슨 장려하거나 이런 정책을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일민족 국가라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부는 그냥 어느 날 백기투항한 거죠. 어떻게 막아볼 여지도 없이 너무나 많은 농촌 청년들이 외국 여성들을 모시고 오는 바람에 어느 날 보니까 이미 많아졌어. 얄팍하게 어느 날 정부 정책 기조가 대한민국은 다문화 국가입니다 이렇게 싹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때 혼자 피식하고 웃었는데, 결코 국가가 원해서 긍정적으로 밀어붙인 정책은 아닐 거다. 이제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누가 국제 결혼했다 그래도 그게 뉴스거리가 안 될 거예요. 그 집에 그리고 어느 나라 사람이래? 이 정도 뉴스겠지. 그렇게 아끼던 딸을 외국 남자한테 줬대?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주변에 별로 들리지도 않습니다.
국제 결혼이 늘면 자연스레 혼혈아들도 늘어날 것 같은데요. 혼혈의 유전적 특성이 따로 있나요? 생물학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진화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나친 순종은 별로 유리하지 않다라는 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속설이거든요. 아무래도 유전적으로 비슷한 암수가 짝짓기를 해서 자꾸 새끼를 낳다 보면 그 유전 라인에 좋지 않은 유전적 속성이 있다 그러면 둘이 우성으로 만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나쁜 형질을 가진 그 두 우성 형질이 함께 만나면 정말 완전 우성이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동물 실험이나 식물 교배 실험에서는 그런 예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막으려면 교배를 폭넓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런 일들이 덜 벌어지는 거죠. 인간 사회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유럽의 어떤 가문에서 기형이 자주 나타난 게 그 가문 내에서 근친 결혼을 많이 하다가 사실일 수 있고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일은 사실은 아니에요. 인류 역사에 그 많은 문화권의 모든 조사를 다 했는데도 케이스가 그저 2-3개밖에 없다. 그러면 이건 거의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실험적으로 식물이나 실험 동물을 가지고는 그런 실험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 해보면 확률적으로 높아지는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도 반대도 가능합니다. 너무 다른 배우자랑 짝짓기를 하면 그 집안에서 대대로 물려받는 어떤 좋은 유전자 조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깨질 확률이 있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유전자 조합이 만들어지는 건 분명히 좋은 일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가까운 존재끼리 새끼를 낳으면 유지될 수 있는 유전자의 어떤 조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깨질 수도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모두가 다 거의 필독했던 유명한 논문이 있어요. 캠브리지 대학 생물학과 교수님이었는데 팻 베이슨이라는 그분이 메추리를 가지고 실험실에서 기르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메추리들이 이상하게 사촌끼리 자꾸 짝짓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촌이 아닌 존재들도 많고 그런데 제일 선택을 많이 한 그 커플들을 보니까 사촌끼리가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결국은 어떤 이론을 내세웠냐 하면 적정 교배 이 정도의 이론이에요. 어느 정도로 유전적으로 다른 상대를 만나는 게 가장 유리할까? 그분의 주장은 어쩌면 동물계에서 사촌끼리 짝짓기 하는 게 가장 유리할지 모른다. 그 이론을 내세운 거예요. 물론 다른 동물에서 그 실험을 또 해본 사람들도 있는데 반드시 사촌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론만큼은 아주 흥미로운 이론으로 지금도 계속 남아 있어요. 어느 정도의 유전적 거리가 가장 적정할까? 지나치게 멀지도 않고 지나치게 가깝지도 않고 한 집안에서 짝짓기 한다는 건 우리 인류 사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동물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먼 지역에 사는 같은 종의 개체들끼리 만나서 짝짓기를 하는 실제로 자연계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안 벌어지거든요. 그 동물이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을 되게 안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동물들이 가장 적정한 유전적 거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도 어느 정도의 범위를 유지하고 살지 않겠느냐. 충분히 흥미로운 이론이고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결과들도 제법 나와 있는데 그 이론이 가진 약간의 우려는 예전 유럽의 그런 행위들을 옹호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자칫 잘못하면 어떤 기준을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위험성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던 시절에 그 논문 가지고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혼혈을 통해 압도적인 유전자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걸까요? 인종이 섞였을 때 되게 우월한 신체를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정확한 통계 자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골프계에서 타이거 우즈를 본 거고 그렇지만 골프 잘 치는 사람 그냥 백인도 있고 아시아계도 있고 다 있는 거죠. 종종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니까 혼혈 중에는 아주 압도적인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나 보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혼혈이면 무조건 다 압도적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 먼 미래가 아닐 때
대체로 우리 인류들이 되게 비슷비슷해질 거다. 앞으로 그렇게 갈 거라고 예측하는 인류학자들이 많아요. 약간 갈색 피부에 흑인과 백인과 황인종의 중간쯤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수렴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인종 간의 유전자가 많이 섞이다 보면 비슷비슷해질지도 모른다.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유전자가 섞이는 게 진화론적으로 좋은 걸까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유전학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은 다 인정하죠. 유전적으로 다양해져야 개체군이, 그 집단이 건강한 집단이다 하는 거죠. 너무 유전적으로 다양하지 않은 집단은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니까. 질병이 돌아도 유전적으로 비슷하면 한꺼번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고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의 이런 통계 자료나 뭐 이런 걸 보면 백인들이 굉장히 증상이 더 심하고 뭐 이런 케이스도 지금 보고가 돼 있고요. 동양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감염이 돼도 그런 대로 잘 견뎌낸 것 같다 하는 통계 자료도 있고,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아무래도 유전적인 차이가 병원체에 대한 민감도에서 분명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조류독감 때문에 그냥 완전 살처분을 하잖아요. 몽땅 다 죽이잖아요. 다양성이 거의 없는 닭, 오리를 한 우리 안에서 키우니까 한 마리만 걸리면 옆에 아이들이 유전적인 취약성이 다 똑같으니까 뭐 한 일주일이면 그 안에 뭐 3만 마리, 4만 마리가 다 걸릴 테니까, 똑같은 의미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동남아시아, 뭐 중앙아시아 이런 데서 많은 여성들이 우리나라 남성들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간 유전자군, 우리가 흔히 영어로 지인풀이라고 하는데 그 지인풀 전체를 놓고 보면 지금 우리는 굉장히 건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질병이 돌았다 그래도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면 잘못하면 닭장 안에 있는 닭이나 오리랑 똑같은 존재들이거든요. 다 유전적으로 비슷비슷하니까 한 사람만 걸리면 이제 그다음부터 전파 속도가 무섭게 빨라지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많은 다른 나라 여성들이 들어와서 유전적으로 다양한 아이들이 이제 크기 시작하면 그 중에는 안 걸리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면 그 안 걸리는 숙주들 때문에 이 병원체들의 이동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똑같은 일들이 지금 다 벌어지고 있으니까 지역 간의 차이가 서서히 지금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혹시 이게 전체 종으로 보면 오히려 유전적 다양성을 줄이고 있는 건 아닐까. 제 동료 학자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서둘러서 책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늘 갖고 있는데, 저는 이게 상당한 유전적 딜레마라고 생각돼요. 국지적으로는 다양성이 늘어나서 좋은데 전 지구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역 간의 다양성을 우리가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물도 혼혈이 없나요? 많죠. 동물들 사이에 뭐 수시로 혼혈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혼혈이 종분화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인 거고요. 뭐 그런 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그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인간이 지금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세상에 어떤 동물도 그런 짓을 하는 동물은 사실은 없는데 지역을 초월한 짝짓기를 하는 동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뱀장어거든요. 태평양 연안의 강에 사는 뱀장어들은 짝짓기를 하려면은 다 바다로 어느 순간에 돌아가는 거죠. 뱀장어 연구하는 분들은 거의 동의합니다. 남태평양 어딘가의 심해에 뱀장어들이 다 모이는 곳이 있을 거다. 그래서 거기서 거대한 섹스 향연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부화를 하고 치어가 되면 자기 부모가 살았던 그 강을 찾아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번식을 하는 생물은 없는 거죠. 그걸 실제로 하고 있는 동물이 아마도 뱀장어일 거다. 결혼에 관해서만큼은 이제 인종을 넘나드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았던 윌리엄 해밀턴 교수님이 어느 논문에서 쓰신 말인데요. 자연은 순수를 혐오한다 이렇게 쓰셨어요. 자연은 절대로 순수해지지 않는다라는 뜻을 표현하신 거거든요. 자연은 그냥 내버려 두면 끊임없이 새로운 변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지난 3년 동안 보셨잖아요. 코로나 알파 변이로 출발했는데 베타 나오더니 델타가 또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오미크론이 나와서 그냥 대충 앓고 끝난 분들도 제법 많고, 변이라는 건 자연계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자연계는 점점 다양화하는 겁니다. 다양화의 움직임을 거스르는 유일한 존재가 저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다양성을 없애는 방향으로 일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혹시 저는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불행의 근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에 다양한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는 거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전에는 아이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우리 사회가 빨리 그 아이들을 잘 보듬어주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생각하는 그런 유전적 다양성의 이득이 사회적 이득으로 이제 승화가 될 거니까. 국제 결혼 얘기로 시작해서 사회 운동으로 얘기를 마무리한 것 같네요.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